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아시다시피 이 휴전 잠정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안한 이 50명의 인질들, 그러니까 30명의 어린이, 그리고 그 어린이들의 엄마 8명,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성 12명 해서 50명을 보내주면 4일간 휴전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하마스는 지키지 못해요. 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13명 먼저 보내줬는데 이 휴전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눈치채시겠지만 계속 이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TV로 옮기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을 여기서 공개하고 이런 상황인데, 조금 혼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소식, 희망찬 소식들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뭐냐? 북한이 지금 정찰위성 쏘았죠. 그 정찰위성이 우리를 정찰하면 이거 좀 위협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게 지금 미국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 완전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또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 쟤들 후보 단일화 해서 친중 정권 들어 어떡하지? 또 걱정하시는 분 많을 텐데, 오늘 지금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크게 강화하며 반중 전선의 선봉을 자처하고 있는 필리핀이 향후 5년 내 해군력을 지금의 2배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력 확대를 위한 핵심 수상 전투함은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협력해 남중국해에서 해공군 합동 순찰 작전을 시작한 필리핀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해군 수상 함대를 5년 안에 2배 이상 규모로 확장할 것이라고 필리핀 국방부가 11월 23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미국과의 연합작전 체계를 강화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라며, 이와 함께 자체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은 현재 호위함 5척, 초계함 1척 등 6척 규모로 구성된 수상함대를 2028년까지 호위함 7척, 초계함 8척 등 15척 체제로 확장하기로 했는데요. 신규 도입되는 수상 전투함은 모두 한국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5,830억 원 규모의 HDC 3100 전투함 2척, 7,053억 원 규모의 HDP 2200 전투함 6척을 수주해 2028년까지 모두 공급할 예정이고, 현재 콘라드 얍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포항급 초계함도 한 척 더 공개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이와 별개로 수중 전력도 구축하기 위해 한국산 잠수함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도배된 필리핀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큰 억지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필리핀이 지금 공군, 해군 할 것 없이 미국과의 연합작전, 미국과의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강화 상승시켜 가고 있어요. 미국하고 연합작전을 넘어서서 네트워크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강점이 생기죠. 왜냐? 미국의 센서를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탐지 능력, 그걸 이제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뭔가 군함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필리핀의 델 필라급 호위함인데요. 이 호위함은 미국이 준 거예요. 미국의 코스트가드, 미국 해경함입니다. 이 해양경비대에서 쓰던 그 해밀턴급 3,200톤짜리인데 이걸 필리핀에 3척을 줬고, 그걸 이제 개수를 해서 지금 호위함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건 깡통이에요. 76mm 함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초계는 하니까 이렇게 쓰는데, 필리핀은 현재 주력 전투함으로 호세 리잘급 2척을 쓰고 있어요. 그거 우리 현대중공업에 의뢰해서 만들었죠. 여기에는 76mm 함포, 또 함대함 미사일 해성 들어가 있어요. 4발.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함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할 예정인데, 그거 2척 있고, 그래서 이 해밀턴급, 델필라급이죠. 이 3척,
호세 리잘 2척에서 현재 호위함 5척이 있고 초계함으로 우리 한국 해군이 쓰다가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이죠. 그거 한 척 줘서 콜라드 얍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에 대량으로 군함 건조를 맡겼어요. 이들 측인데 3,100톤짜리 실제로는 3,200톤인데 이거 2척 호위함이죠. 초계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호위함이죠. 그래서 여기는 76mm 함포 그리고 여기 한국형 수직발사관 들어갑니다. 16개. 그래서 해궁 함대공 미사일 장착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관포 스위치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군함 2척 계약했고 또 이거와 더 작은 2,200톤짜리 초계함 6척을 또 계약했어요. 그러니 3배가 8척의 3배가 나오고 또 추가로 우리 한국 해군이 쓰다가 퇴역한 포항급 후기형 또 한 척을 또 줍니다. 그래서 필리핀 해군이 2028년까지 지금보다 2.5배로 성장하는데 그 수상함은 미국이 준 그 해경함 3척 빼고는 전부 한국 배인 거죠. 또 새로 신조함으로 구입한 것은 100% 한국 배. 거기다가 수중에 잠수함 2척 구매를 할 예정인데 그 잠수함도 지금 뭐 스페인, 프랑스, 한국 3파전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이 제일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필리핀 해군이 운영하는 수상함, 잠수함 등 그 군함 중에서 전투함은 전부 한국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제 전투함 가지고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폐악질을 제대로 막아내는 필리핀 되기를 기대하고요. 더욱더 많은 군함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만은 물론 세계 질서를 좌우할 대만 총통 선거가 결국 사필 규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합의했던 국민당과 대만 민중당이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1월 치러지는 대만 총통선거 후보 등록이 11월 24일 오후 6시에 마감되는 가운데 대만 국민당과 민중당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불발됐다고 대만 연합보가 1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당초 두 야당은 내년 1월 13일 치러지는 총통선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여당 라이칭더 후보를 꺾기 위해 야권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지난 18일 단일화 발표 직전 민중당 커윈저 후보가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커 후보는 최근 자신의 지지율 상승세에 주목해야 한다며 자신이 총통 후보,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부총통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단일화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커 후보는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무소속 고다이밍 후보도 끌어들여 범야권 단일화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23일 오후에 있었던 이 회담은 1시간 18분 만에 감정 싸움으로 끝나며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각 후보들은 오늘 오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야권의 단일화 결렬에 따라 결국 내년 총통선거는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민주진보당 라이칭도 후보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만은 물론 서태평양 전체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부디 현 집권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민중당 후보죠. 전 타이베이 시장. 이 사람이 국민당 후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민진당 현재 부총통인데 지지율은 여기가 제일 많은데 이 둘이 단일화 할 뻔했죠. 지난 18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했는데 서로 지지율이 비슷하다 보니까 내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자라고 최초에 회담을 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근데 추세가 지금 내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여기는 무슨 소리야 그냥 여론조사 해야지 하다가 그냥 파토가 나버린 겁니다. 잘 됐죠? 그래서 오늘 24일 6시까지가 후보 등록 마감인데 이 사람은 오늘 오전 11시에 선관위 가서 후보 등록했어요. 또 이 사람은 11시 45분에 가서 후보 등록했어요. 그리고 지금 4위 후보가 있죠. 폭스콘, 아주 큰 전자회사죠. 폭스콘 회장인데 이
이 사람 한 10% 지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할까 말까 간을 보고 있는 상태고, 뭐 어쨌든 과거에 우리 한국 대선에서도 통진당의 이정희가 나와서 나는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고 TV 토론회에서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완주 안 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운동을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 둘도 그렇게 사퇴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후보 등록을 다 해서 자유민주주의 선봉이라고 자처하는 민진당 후보가 이 총통에 당선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다라는 이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뭐 이 둘은 워낙 성향이 다른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군가가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퇴의 표가 이 나머지 한 명에게 다 간다라는 보장 없어요. 이 사람에게 많이 흩어져 갈 수도 있겠죠. 애초에 뭐 후보 단일화하면 조금 더 많은 비율로 가져가겠지만, 뭐 그냥 사퇴하면 워낙 결이 다르니까. 여기 이 사람의 할아버지를 국민당 장개석 정부가 들어와서 2.28 사퇴하면서 이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학살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모기와 바퀴벌레와 국민당이다 라고 평소에 떠들 정도로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 친중이니까 이번에 한번 뭉치자 했는데 서로 이 욕심이 너무 커서 뭉치지 못한 겁니다. 계속 욕심 부려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완전히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을 일선에서 막아주는 대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는 만리경 1호 위성이 지구 궤도에 안착해 정상적으로 궤도를 돌기 시작했으며 하루 최소 2회 이상 한반도 상공을 지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미국의 괌기지 정찰 사진을 보고받았다는 북한 주장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북한 천문학적인 돈만 날린 헛짓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11월 21일 야간에 천리마 1형 로켓을 이용해 발사한 저궤도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지구 궤도에 정상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미 우주군이 해당 위성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추적 관리에 들어갔다고 미군 당국이 현재 시각 11월 23일 밝혔습니다. 미 우주군 제18우주방위대는 북한 위성이 지구 궤도에 안착해 약 507km 상공을 돌고 있으며 23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인근 상공을 지나갔다라며, 우리는 북한 위성에 위성 번호와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해 추적, 관리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만리경 1호가 22일 오전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을 지상통제소로 전송했으며, 이를 김정은이 직접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군 당국은 위성의 궤도 진입 시각과 통신 송수신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 우주군은 북한 위성이 초속 7.61km의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으며 하루에 지구 15바퀴를 돌며 하루에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 위성은 발사와 동시에 미 우주군 추적관리 대상에 들어가면서 언제든 미군 당국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수시로 위치를 바꾸는 대위성 무기 CCS 블락 10.2를 배치해놓고 있는데요. 업링크, 다운링크 모두를 제밍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언제든 북한 위성의 통신을 교란하고 필요할 경우 통제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천리마 1형 로켓과 만리경 1호 위성을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북한 전체 주민이 10개월간 먹을 수 있는 식량 가격에 필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디 미 우주군 이 위성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것인지 한번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위성 쏴서 궤도에 안착했고 성공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미터급 단위를 넘는 해상도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의미 있는 탐지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나 해상에 있는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항공모함은 워낙 크니까 길이가 330m 넘고 하니 그 항공모함은 한 1.5m 정도의 픽셀이면 이렇게 흐릿하게나마 형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미군의 항모 전단이 어디 있는 것 정도, 이것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쏠 수 있죠. 이제 이게 미국에게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미국이 위협된다라고 생각되면 이 만리경 1호는 제거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구를 돌고 있는데요. 하루에 15바퀴를 지구를 돌고 그 중에 계속 이제 이동을 이렇게 하면서 도니까 한반도 상공은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오는데 이 만리경 1호는 광학 정찰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다 이겁니다. 그냥 카메라 렌즈 어두우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광학 정찰 위성이기 때문에 적외선도 아니고 싸 위성도 아니고 그냥 광학입니다. 그러니 밤에는 소용이 없어요. 낮에만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간에 한반도를 지날 때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루에 2번 한반도를 지난다면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회전은 낮에 주간에 지나다 할 때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하루에 한 번 반 정도 이 정도 한반도를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능력이 되는데 뭐 그것도 기분 나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입장에서는 항모의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게 찝찝하다. 이렇게 되면 얘를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군산기지에 미 우주군 파견대가 와 있죠. 그리고 괌에는 그냥 아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CCS 블락 10.2라고 하는 이 이동식 접이식 대형 안테나 같이 생긴 이게 있는데 이건 이 위성이 내가 타겟수라는 위성이 지상 통제소로부터 받은 명령 이걸 가로챌 수가 있어요. 재밍할 수가 있어요. 못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 위성이 탐지한 촬영한 사진을 아래로 내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걸 중간에 차단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지한 것을 북한이 받는 것을 그 사진을 못 받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또 이 무기를 가지고 그 위성에 마치 통제소인 것처럼 명령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명령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통제권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이 적성국의 위성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기지에도 파견대가 와 있다. 또 파견대 없어도 이게 지금 뭐 한국만 도는 게 아니니까 괌에서도 이걸 가지고 그렇게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이 위성 그 5월 30일 날 첫 쐈을 때 실패했죠. 그때 조태용 안보실장이 밝힌 말은 그 북한 전체 인민이 10개월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헛짓을 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부디 알기를 바라고 자신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따위 거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자신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아무짝에 소용없는 이 위성이 정말 아무짝에 소용없도록 재밍해버리고 통제권을 가져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미국의 의지를 표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위성 사실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찝찝한 건 맞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소황이지만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